자, 그러면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슈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도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 한자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왜 익숙하다라는 뜻을 사용을 하죠. 익숙하다. 요 슈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익숙하다.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단어, 이제 이 슈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게 숙성하다라는 뜻도 있죠. 숙성하다. 그 숙성하다 할 때 그 숙자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냥 이 슈라는 뜻 자체만으로도 이제 어떤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익을 때, 익다라는 뜻도 있어요. 음식이 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익다. 그럼 뭔가가 익거나,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과일이 이제 먹을 수가 있을 때가 있고 이제 먹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과일이 뭐 여물다, 과일도 익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도 이 슈를 사용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많이 쓰는 표현은 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슈, 익숙하다, 아니면 이제 음식이 익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씨앗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굉장히 간단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씨앗 뜻도 간단합니다. 이 씨앗은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갑자기라는 뜻. 그리고 이제 돌연 같은 뜻이죠. 갑자기, 돌연. 이 돌연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진 않지만 중국어에서는 요 한자를 그대로 갖고서 이제 투란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갑자기란 뜻으로 같은 의미로 투란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제 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씨앗, 갑자기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이 씨앗.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你听得出来我是谁吗? 자, 你 당신은 听得出来. 자, 여기서 이제 听得出来 방향보호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제 나오는 문법에 방향보호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听得出来. 이 出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동작에 대해서 없던 게 이제 생기는, 그리고 어떤 이제 감춰져 있던 걸 이제 노출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여기서는 지금 이 본문 자체가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 통화 내용이에요. 서로 이제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你听得出来, 듣고 出来, 알아낼 수 있겠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듣고 알아낼 수 있겠냐? 我是谁? 내가 누군지. 자, 그래서 당신은 목소리 듣고 이제 직역을 하면, 직역을 일단 할게요. 목소리를 듣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걸 그냥 의역을 하면 그냥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목소리만을 듣고 팅더 출라이 목소리를 듣고 뭐 목소리가 됐든 뭔가를 팅더 출라이는 뭔가를 듣고 그걸 이제 알아내는 것을 이제 팅더 출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출라이는 나중에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성인 요디알 슈但一下子想不起来是谁了. 자, 성인 요디알 슈 여기서 성인은 이제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요디알 좀 슈 익숙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목소리는 좀 익숙한데 하지만 이건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시아즈 갑자기 想不起来是谁了. 누군지 想不起来 想起来라는 표현이 있어요. 想起来라는 거는 생각이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想不起来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누군지는 想不起来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온 것들은요, 이제 방향보호, 요 방향보호들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진한가? 이 방향보호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방향보호가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그 동작의 앞에 나와 있는 동작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장은 일단 요 성인 요디알 슈 목소리는 좀 익숙한데 但一下子想不起来是谁了. 하지만 갑자기 누군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까지 해서 요게 이제 오늘 나온 대화 내용이었고, 자, 간단하게 이 출라이, 칠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더가 들어갔는데 보통 그냥 더를 생략도 합니다. 자, 어떤 문법이냐? 한마디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동작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보호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방향보호를 이용한 동작의 결과 표현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출라이랑 이제 칠라이가 나왔으니까 요건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출라이. 이 출라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이제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네, 없던 거에서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가는 게 출라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출라이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밖으로 꺼내는 거죠. 추가 이제 나가다란 뜻이니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로부터 뭔가 이제 숨겨져 있는 것, 은폐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표현이 숨겨져 있는 것부터 숨겨져 있는 것에서 이제 노출로 것에서 이제 노출시킴
노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에서 유로,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에서 노출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나온 걸로 보면은 저기 이제 덜을 썼는데 그냥 팅출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팅출라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듣고 알아내는 거죠. 듣고 맞추는 거예요. 듣고 맞추는 거. 그 다음 칸출라이. 알아보는 거죠. 보고 알아내는 겁니다. 칸출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는 뭐 문장에 나올 때 그때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배우기에는 쉽습니다. 그 다음 칠라이. 칠라이. 자, 이 칠라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칠라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치라는 단어는 방향 자체가 위죠, 위. 치가 일어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그리고 이제 치 같은 경우는 뭔가를 시작할 때 치라는 의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칠라이는 어떤 동작의 시작과 지속을 나타냅니다. 시작과 지속을 나타내요. 시앙칠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죠.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시앙칠라이 같은 경우는 약간 별개로 좀 취급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시앙칠라이와 시앙출라이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약간 별개로 요 두 개만 좀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칠라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파워라는 단어가 있는데 파워칠라이 뒤에 파워칠라이라고 하면 뛰기 시작하는 거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비가 오다라는 표현도 있죠. 비가 오다, 시아위.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가 두 개라 시아위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목적어가 위가 있기 때문에 시아치 위라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좀 어렵긴 한데 시아치 위라이 하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과 지속의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칠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어를 보고 문장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칠라이 하고 이제 출라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향보를 이용한 동작의 결과 표현이다라는 거. 이게 꼭 방향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한다.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어렵게 뭐 이 도대체 방향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문장을 읽다 보시면 유추가 가능해요. 이런 표현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 你听得出来我是谁吗？你听得出来
我是谁吗? 그다음 목소리는 좀 익숙한데 갑자기 누군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声音有点熟但一下子想不起来是谁了。声音有点熟，但一下子想不起来是谁了。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의문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이제 의문 대명사죠. 시. 의문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마, 너, 뭐 봐 이런 의문의 표현을 나타내는 어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은 왜 마가 붙었느냐? 여기선 이 문장은 지금 교묘하게 한 문장에서 질문을 두 개를 넣어놨어요. 한마디로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겠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지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겠냐?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질문과 듣고 알아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 我是谁 요거는 이제 별개로 보는 거예요. 요걸 별개로 보고 이 마는 팅 더 출라이에 대한 질문에 해당되는 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표시를 하자면 이 팅 더 출라이의 마다 요렇게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요 我是谁는 따로 물어보는 표현이다. 요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와 이 마가 한 문장에 존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왜 의문대명사가 있는데 마가 같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